그래서 제가 오늘 첫 타이틀은 제가 이 한자 타이틀을 한자로 쓰니까 꼰대 같아 보인다고 옆에서 제 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미 전달하는 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쓰는데 오늘 타이틀 인트로 타이틀로 뭘 잡았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석두 간파 준석 함정. 저 함정, 우리가 함정을 팠다 저런 말 참 자주 쉽게 하는데 한자어로 저런 건데 처음 봤습니다. 예, 뭐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겠죠. 석두 간파 준석 함정, 요게 뭔 소리냐? 준석이가 큰 함정 파놓은 거를 석두가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뭐 팔려고 판 거는 아니죠. 어떻든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인데, 석두도 바깥에서 뱅뱅 돌다가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더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후다닥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국진당 입장에서는 지가 안 들어오고 백이나 하고 턱 문 열어놓고, 그죠, 가두리 양식장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쑥 들어온 거죠. 네, 막상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난데, 예, 평생을 검찰에서 대접을 받다가, 원래 검찰에 있다가 물 빼는데 우리 홍준표, 예, 그 전설적인, 예, 우리 홍준표 검사님, 예, 모래시계, 홍준표 검사님께서, 전 검사님께서 이야기 하잖아요. 검사 물 빼는데 8년 걸린다고. 예? 그죠? 검사 물 빼는데.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지지, 지금. 그러니, 후보, 유력 후보, 유력 대선 후보로서, 예, 그런 대접도 받고 싶고, 그러고 떡 들어올 때 그냥 바로 전격 압수수색 하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뭐 이렇게 쭉 들어온 거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봤을 때에, 당 대표는 휴가가 있고, 뭐 출장 가 있고, 그리고 원내 대표는 휴가 가 있는 그 와중에 쭉 들어와서 그냥 바로 입당 선언을 해버리듯이 완전히 전격 접수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도, 사전에 지도부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막으려 그러면 절차대로 하라고 제재도 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흘러 들어왔던 데에는 그 역시 가두리 양식장, 이 둥그런 함정 속으로 기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러고 보니 이거 함정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자, 토론회 하자. 그러면 뭐 대선 후보군이 모여서 토론회 하자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빨리 해라고 하는 석두파는 뭐 이렇게 빨리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토론을 했다 그러면 본전이 다 드러나거든요. 뭐 다들 지적하고 다들 아시는 거지만, 토론 딱 한 번만 하면 그 중에서 몇 번, 지금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꼭지씩 실언을 막 날리고 있는 마당인데, 1일 1, 거기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일 1삽질에 합류를 했죠. 그죠? 예, 하루에 하나씩 삽질하고 있죠. 그러니 이걸 토론을 해버리면 서로 그냥 막 기관단총 쏘면서 난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실언들이 팍팍팍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참모들은 최대한 늦추자, 안 하거나 늦추거나, 어차피 여야 후보 간의 토론은 불가피한데 그 전에 당내에서부터 피투성이 돼가지고 실려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그 참모들의 최대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토론 문제 가지고 지금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지호 대선 이야기를 했죠. 대선 캠프, 윤석두 캠프의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신지호 그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윤석열 약점이 부각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너무 일찍 잡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신지호 정무실장이,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고 해도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국가에서
그죠? 뭐 대통령 탄핵, 뭐 지금 탄핵되어서 지금 저 들어가서 지금 예, 구속되어 있는 분도 그 양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저거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베이시스를 얘기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이런 패턴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시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면 이 정도면은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당은 자기 자신들의 약점이 될 만한 거를 안 하고 감싸고 뒤집고 전부 다 덮고 하는 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효과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준석 어떤 뭐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변화를 저 사람들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이 바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이야기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지네요 라고 자기 페북에다 올렸어요. 대선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봅니다. 하시고는 하는 일들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십시오. 건승 열심히 가보십시오. 저는 당대표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당대표가 이렇게 딱 반응을 하니까 주변에 소위 이제 이준석 멘토라고 하는 분들 또는 이준석 당대표의 우호적인 분들이 또 거들고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나 또 홍준표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 조금 수위를 낮췄으면 좋겠다, 또는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말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말을 좀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이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꼰대 그룹들은 지금 이 변화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젊음입니다. 바로 그냥 탄핵 이야기를 해, 어디서 감히 하고 바로 그걸 끄집어내어서 이슈 중심으로 던져버리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 짐이 그나마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변화의 현상이 지금 국민의 짐당을 썩어 문드러져 있는 국민의 짐당에 내부적으로 세사를 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잘 커서 결국은 저 당을 질이 멸렬하게 조각조각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계속 정치를 해서 자기 뜻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역할을 하다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정치를 떠나겠죠. 예, 그래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절대로 보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저 수구 꼴통 세력의 정치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그래서 지켜본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이준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준석이 자리에, 만약에 그의 신발 위에 얹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펼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그거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윤석열을 당 후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원치 않습니다. 툭 튀어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저도 지난 금년 초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8월 10일 어저께 와서 누가 던졌는지는 몰라도 지난 3월 달에 유튜브 방송 중에 이준석, 당시에는 그죠, 이준석 최고위원이죠. 예, 이준석도 뭐 저 국민의힘 되기 전에 뭐 창조한국, 그 다음에 미래통합 그쪽에서 중간에 또 바른 뭐 어디로 빠져나갔다가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뜬다 발언해서 국힘 발칵 나왔습니다. 그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 뜬다.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3월 달에. 저도 어저께 저에게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저걸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시각과
저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자기들 말로 보면 뭐 천운처럼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자신들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참에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도 계속 국민의 진당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또 다음에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이준석 당대표는 원하지 않는 구도죠. 이번 참에 국민의 진당 내에서 윤석두가 완전히 기사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서 실려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날릴 수 있는 화살 팽팽팽 날리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윤석두가 당 후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이준석 당대표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그러한 것이 표출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 전제적인 것이 지금 하나씩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윤석두가 모를 리가 없지요. 윤석두 캠프도 알지요. 그러니까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 틀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바깥으로 겉돌고 날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윤석두파 내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도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뭐 당대표가 최고야 뭐야 나야? 라는 게 그들 내부에서 왕왕 설왕설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석두가 간파를 했어요. 이준석이 큰 함정 파놓고 있다는 거를. 그게 우리 인트로 첫 곡지로 다뤄봤습니다. 박종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